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고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잔금 지급 시기 등 대강의 조건을 전달받은 후에 통상적인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 수수된 후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게 된 경우에 과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때 지급한 금원의 성질과 반환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20 가단 287178 해약금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그리고 판결의 결론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보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대금 3억 8천만 원에 매수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는 추후 작성하기로 하고 먼저 가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했어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원피고 쌍방에게 가계약금 입금 후 변심에 관한 해지 시 임차인, 여기는 그 매매계약인데 그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임대인이라고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배액배상하여야 한다. 어쨌든 계약금 포기 배액배상에 관한 문자를 쌍방에 전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피고 쌍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이후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고는 주의적으로 가계약금 지급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물론 가계약금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겠죠. 그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후에 피고가 이행 거절을 하였으므로 지급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1억 3,800만 원, 이거 어떻게 산정했느냐 하면은 이행 거절 당시의 시가에서 매매대금을 차감한 금액, 가계약금을 보낸 다음에 크게 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1억 3,8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라고 주의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예비적으로 해약금 약정에 따른 해제로 보더라도 4,300만 원, 기존에 지급하는 500만 원에다가 약정한 계약금 3억 8천만 원의 10%로 약정을 했나 봅니다. 10%인 3,800만 원을 합친 4,3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피고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의적, 예비적 주장은 배척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원피고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금, 잔금 액수, 지급 시기 이런 것은 일응 정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의 인도식이라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의 교부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그 외에 부동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한 교섭이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비로소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도 원피고 간의 대면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정식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은 그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은 인정할 것인가? 이것은 해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쟁점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서 피고에게 배액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선회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우선해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이를 지급받은 상대방은 그 본계약 체결 요구에 구속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피고 쌍방에게 가계약금 입금 후 변심에 관한 해지 시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 임대인은 배액 배상하여야 합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했고 원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다라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 원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계약 당사장 1방이 거부해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경우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판례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일흥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만을 가지고 계약 체결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편 가계약금이 수수되고 본계약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수수된 돈을 해약금으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지 몰취 또는 배액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